네, 고 웨스트 시간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이 연준이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라 큰 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긴축 예고는 여태까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이번엔 뭐가 다른 겁니까? 이번에 발언을 한 인물이 연준에서 가장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브레이너드 이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파월 의장에 이은 연준의 2인자죠. 또 파월 의장의 연임을 위협했던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기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눈여겨본 인물이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이사는 인플레이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5월에 긴축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5월 FOMC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금리를 연속으로 올리겠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다음 달 3일과 4일에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올려서 통화 긴축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그러니까 오늘 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에 앞서서 브레이너드 이사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을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뉴욕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지 시간 5일 나스닥 지수는 2.26%, 이 S&P 500 지수는 1.26%, 다우는 0.80% 하락했습니다. 예, 오 기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긴축 시나리오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전망 나오고 있습니까? 네, 브레이너드 이사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번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번 긴축의 속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서 2019년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꾸준한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 통화 스탠스를 중립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을 키우고 시행 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다시 말해 이 긴축을 빠르고 강하게 진행해서 올해 안으로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은 과거 긴축 때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까? 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금리 인상기에 연준은 2017년 10월에 연준 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2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의 연준 보유 자산을 매달 최대 500억 달러씩 축소시켜 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약 6천억 달러 보유 자산의 1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더 강한 긴축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다른 이사의 발언을 토대로 추정해봐도 긴축이 더 빠를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년 2월 연준의 윌러 이사는 대차 대조표 규모를 GDP의 약 20%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GDP 대비 35% 수준인데요. 현재 연준의 보유 자산 8에서 9조 달러입니다. 이 부분을 자산 4조 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과거 긴축 때보다 2배 더 많은 1,000억 달러를 매달 줄인다고 하더라도 3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자세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강한 긴축 시그널이긴 합니다만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내용과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경고장을 시장에 다시 날렸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경고 메시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월가의 전망은 좀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이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면서 내년 말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와 식품 등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 통화 정책 기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반면에 투자 전략으로 좀 주목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의 월가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와 싸우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분명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하드에셋, 원자재, 에너지, 천연가스에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등락이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